여러분에게 두 번째 내신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려 제재와 홈스가 왔어요. 바로 뭐죠? 바로 마인드맵! 마인드맵이란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연관된 여러 세부적인 개념들을 연결고리로 하나씩 연결시켜가면서 개념의 영역을 넓히는 공부 방법입니다. 그냥 말 그대로 마인드맵,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텍스트가 저희는 이제 줄글 형식으로 교과서를 접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다 똑같아 보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제 도형과 선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마인드맵인 거죠.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것처럼 도형과 선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뭔가 이해를 하기도 쉽고 또 외워질 때도 엄청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연관된 개념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B라는 개념이 생각이 안 나. 그러면 그걸 또 찾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마인드맵을 해놨다? 그럼 연관된 개념을 바로 찾을 수 있고 한 번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암기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한 번 그려놨다? 그러면 앞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신 비법, 단권화도 쉬워집니다. 기존에 자기가 틀을 짜놨으니까 추가되는 세부적인 개념은 그 틀 위에서 조금씩 넣으면 되기 때문에 단권화도 금방 할 수 있어요. 일단은 어떤 거를 기초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 걸 가지로 잡아야 하는지부터가 약간 막막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교과서 목차를 봤습니다. 범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요. 여러분, 마인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정답이 없어요. 그냥 여러분이 범위를 정하는 게 그게 마인드맵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한 단원에서 어떤 한 개념, 예를 들어 뭐 사회의 일탈 현상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겠다 하면은 이 가운데 원에다가 사회 일탈 현상이라고 적고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전체 범위를 그 교과서 목차를 보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저는 그 개념 하나하나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따로 했었고 그 개념이 다 이해가 되면 목차를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눈에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범위를 마인드맵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큰 주제를 쓰고 그리고 뭐 갈래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갈래에 맞게 그냥 자유롭게 선과 원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돼요. 그래서 한국지라고 하면 일단 가운데에 그 해안 지형이 모두 드러나 있는 그림을 딱 하나 붙여요. 그 다음에 그 지형을 하나하나 가지를 빼는 거예요. 그 가지를 빼서 그 지형의 이름을 쓰고 발생 원인을 쓰고 이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는 겁니다. 이건 삼국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. 다른 과목도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.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개념, 특징, 혹시나 있으면 예외적인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적어주시면 돼요.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적으면 되고 이거는 뭐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. 1위 사탐, 1위 한국사, 뭐 한국지리, 사문, 생윤 이게 아무래도 암기가 유용하다 보니까 맞아요. 보통 이렇게 사문처럼 개념이 많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탐의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거기다 더불어서 특히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보기에 범단원적인 걸 많이 내요. 그냥 문제 자체로는 예를 들어서 뭐 6단원인데 보기를 보면 다른 단원의 내용까지 한 번에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마인드맵을 하지 않고 단원별로 끄딱 끊어서 외웠다? 그러면 약간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. 개념을 다 아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. 내가 단원과 단원 간의 연결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명심하시고 마인드맵을 해서 공부를 하면 고득점 문제도 금방 맞출 수 있어요. 주로 이런 문제가 한 3점짜리거든요. 모의고사 맞아. 사실 저는 사탐 말고도 진짜 터무니없는 뭐 수학 같은 과목에도 마인드맵을 이용을 했었어요. 예를 들면 수학의 개념을 뭐 예를 들어 목걸이, 진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문제를 풀 때 사용해야 되는 거는 그 진주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걸 줄로 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차야 되는 거잖아요, 목걸이를.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마인드맵에 그냥 가운데 수학이라고 써놓고 뭐 집합, 함수 이런 식으로 모든 단원을 쓰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개념을 단어로 써놨었어요. 이게 한눈에 봤을 때 뭔가 연결돼서 단원 간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같이 지루한 게 싫다. 줄글을 읽는 게 너무 지루하다. 나는 자유롭고 싶다. 조금 재밌게 공부해보고 싶다. 하는 친구들이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되게 그리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. 내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. 맞아. 왜냐면 이때는 교과서에 반항심 생기거든요. 막 그 교과서 특유의 글씨체가 있어요. 헐 보기 싫은 거야.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면 약간 단원 간의 연결이 잘 안 되시는 친구들. 그래서 단원을 여러 가지 섞어놓은 문제가 나왔을 때 오답률이 높은 친구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교과서 전체를 내가 마스터한다
된다?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마인드맵 공부를 끝내면. 단원 순서가 괜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단원별로 정해져 있던 내용을 내가 한꺼번에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 교과서 전체를 훑은 게 되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던 간에 자신 있게 데뷔할 수 있는 거죠. 네,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내신 데뷔 2탄으로 마인드맵을 준비해봤는데요. 혹시나 마인드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부법이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인사하고 끝낼까요?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! 여러분 마인드맵